안녕하세요. 크라운 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석준 사장님이 훔쳐갔어요, 이거는. 오늘 좋으신가요, 사장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레전드 그룹이 모여서 시작을 해서 원데이 세미나를 한 지 4번째, 맞나요? 네. 여러분들은 4번 동안에 다 이렇게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마음만 더 뭔가 좀 좋아지고 확신이 들고 아, 이 회사가 내 거인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오시나요? 아니면은 해도 3번, 4번에 왔는데도 아직도 안 다가오시나요? 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죠? 제가 12월 25일날 아미코젠 퍼시픽을 만났어요. 근데 이 이제 이제 회사를 딱 만나고 제가 이제 저희 박재창 스폰서님한테 이걸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가입을 한 건 아니고요. 한 번, 2번 매일 이곳에 출근을 한 것 같아요. 출근을 해서 대표님도 만나고 서우 사장님, 박수현 사장님 그리고 제품 체험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회사가 어떻느냐, 오너는 어떻느냐, 제품은 어떻느냐, 회사는 잘 될 것 같냐, 비전 있냐, 오래 갈 것 같냐 뭐 여러 가지 막 물어보는데요. 전 진짜 내가 만난 이게 정말 진짜일까? 이 느낌 있죠? 이거 어떻게 갔죠? 여러분 오늘 아마 처음에 원데이 세미나 오신 사장님들 계실 수 있는데 내가 만난 이 사업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온 정성과 시간을 쏟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뭔가 그렇게 거대한 사업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처음에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무상 플랜도 다 좋은 것 같고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야 라는 이거 한 방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어봤어요. 그런 확신은 어디서 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 뭐라 그러셨냐면 몇 번을 아미코젠에 가봤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을 주고받았을 때가 한 4번인가 5번을 들락날락 가입 안 하고 들락날락 거렸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 4일 5일 된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그곳을 가면서 마음이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분은 알고 계셔 스폰서님. 왜냐하면 내가 하루 갔다 와서 통화하고 하루 갔다 와서 통화할 때마다 나의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이렇게 난 모르겠는데 내가 제대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잘못 선택하면 안 되잖아 이 나이에.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있었다? 좋아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확신인 것 같아요, 사장님. 우리가 4번째 원데이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사장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좋아지는 마음들이 올라오고 내 몸에 이미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것이 스며든다, 물든다 이렇게 되면 뭐 하우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미쳐서 뛰어다니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 그런 시간들이 아미코젠에서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세미나가 그것을 좀 촉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하우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일과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배워요. 뭐 유전자에 대해서도 배우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요. 뛰쳐나가죠.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해서 우리는 뭘 하죠? 사인을 받고 소비자도 만들고 SP도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이 제품을 먹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아니면 뭐 AP를 한다 우리는 하는 일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배우고 나가서 누구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 속에 같이 와서 또 배우고 가르치고 이걸 늘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무한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배우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여기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성향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왜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죠? 잘 모르면서도 뛰쳐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뛰쳐나가보면 어떠죠? 깨지죠.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 유전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배우고 우린 이걸 반복하지 않나요? 그런데 막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분이 있어요. 3번째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 파트너 또는 내 소비자들한테 뭐가 돼야 되죠? 교육.
그리고 특히 나의 사업 파트너들은 이곳에 함께 와서 다시 나와 같이 이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사업을 잘한다, 이 세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만약에 지금 비즈니스가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면 뭔가 이 세 단계에서 한 곳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걸 거예요. 공부만 하고 행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혼자서만 뛰어다니고 있거나, 재학습을 안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를 향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매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 구분 없이 그냥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배우고 행동하고 교육하고, 배우고 행동하고 교육하고, 이 세 가지가 사장님들에게 마치 시동을 켜면 내가 운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과정들이 늘 반복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과정을 지속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배우고 행동하고 교육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혼자 진행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때요? 서로의 탤런트가 다 달라요. 학습 능력도 다를 수 있고요.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교육 능력은 특히 더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복제라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룹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과정을 하는 건데 이걸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시스템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 세 가지 과정을 한다 안 한다? 결과적으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배우고 결과적으로 행동을 더디하게 되고, 뭐 내가 잘 모르고 행동이 안 되니 누구한테 교육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기 위해 우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활용해야 돼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으세요, 사장님. 저도 시스템을 만들고 막 이런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는 그걸 뭐 한다? 활용하자, 이 얘기죠. 여러분, 여기 모신 사장님들은 이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합류하시고 뭐 활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해야 되죠?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는 시스템은 순종이다. 네. 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이해하시나요? 즉 비즈니스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거, 오지 않는 것이 내 개인사 또는 나의 집안일, 나의 약속 이런 것들에 흔들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밀리는 거죠. 사실 정말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합류하는 걸 우선순위로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곳에 나와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다쳐고 어떻게 이탈할지 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하자고 했어요. 선택이 아니다. 우선순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도하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시스템을 주도하자는 건 참여에 대한 주도도 있을 수 있고요. 이곳에서 오시는 거에 대한 참여의 주도 또는 파트너들을 팔로우업하는 주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내가 사는 곳에 아직 레전드 그룹의 전국 사업 설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시스템을 누가 펼쳐야 되죠?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사장님들이 끊임없이 시스템을 합류하고 시스템 운영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아무도 아미코젠을 모르는 어떤 도시에 가서 내 혼자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성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수동적인 분들이 많아서 항상 이런 곳에 사업 설명을 누군가가 열어주고 파트너가 오면은 스폰서가 미팅해주고 클로징해주고 이러죠. 주도적인 건가요, 이거? 주도적이지 않은 거죠. 미팅이라는 것도 사장님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스폰서에게 미팅, 후원 미팅을 계속 이렇게 패스하잖아요. 그러면 스폰서에게 성공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에게 성공을 던져주는 거라고 얘기도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스폰서는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경험은 어때요? 스폰서의 경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 기쁜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갈고 닦는 길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주도할 준비를 하시고 주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시스템의 주도라고 하는 부분이 직급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나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나 스스로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업에서 성공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딘가에서 펼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곳에 오는 거, 사업 설명을 듣는 거 여러 가지를요. 내가 늘 얹혀간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거야.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 제가 하는 이 강의도 한 달 뒤에 사장님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아마 예민하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수동적인 자와 능동적인 자의 차이잖아요. 시스템을 주도해라. 사장님들이 직접 미팅하시고 직접 사업 설명하시고 펼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숫자입니다. 숫자. 사장님들 오늘 이곳에 오실 때 저도 지금 톡방을 취합해 보니까요. 온다고 한 사람 다르고 실제로 온 사람 다르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사장님들은 이번 원데이 세미나에 내 파트너는 몇 명이 오기로 되어 있었나? 그런데 실제로 오니까 몇 명이 참석했나? 이 출석률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민해야 됩니다, 사장님.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매출이라는 거 있죠. 바깥에 나가서 SP 패키지가 끊어지는 그 매출이라는 것이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하지만 실제로 네트워크를 해보면은요. 여기에 모여있는 나의 파트너 숫자가 사업을 성장했냐 성장하지 않았느냐를 가늠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은요. 근데 우리는 당장은 어쩌죠? 세미나를 안 해도 세미나 하지? 이럴 수도 있죠. 세미나를 안 해도 우리가 퍼져나가서 바깥에서 매출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매출로만 이어지는 네트워크는요. 금방 어떻게 돼요? 정체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곳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펼쳐나가기 때문에 복제는 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중요한데 매출보다도 특별히 이곳에 모이는 인원수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직급이 높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브론즈면 브론즈, 로얄이면 로얄 선에서도요. 내 파트너가 한 명이 왔는지 두 명이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한 몇 명이 올 건지부터 올 거고 안 오잖아요. 연락해야죠. 확인해야죠. 그리고 다음 세미나에 또 오도록 이거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게 난 이번 세미나에서 내 그룹 인원이 제일 많을 거야. 이런 거 있죠. 이건 선의의 경쟁. 이해하시죠, 사장님? 또 제 파트너 속에서도 뭐 플래티늄 단위에서도 이번 원데이 세미나 아니면 일본 1박 2일 세미나에서 내 팀의 인원이 제일 많을 거야. 이것이 뭘 가늠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달 사업을 가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것도 이 자리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지만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파트너 수를 늘려야 하고 그것에 민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은 어떻죠? 그냥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배울 거고 배우고 나면 뛰어나가서 일을 누구한테 전할 거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 수가 여기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사람이 많을 거고 많이 배우면 나가서 많이 뛸 거고 계속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원리는 단순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 듣고 또 듣는다 이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이 듣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에 연륜이 있으면 또 오히려 반대 증상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설명을 저보다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못하는 분 건 못하는 대로 또 들을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지는 뭐예요? 지루해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게 되기 위해서. 네, 내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AP가 아니고요. 진짜 그냥 내가 이 사업을 정말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어떤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가입을 한지 이제야 아미코젠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반응들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근데 아미코젠 한 번만 사업 설명 들으면 아시잖아요. 네트워크 경험하신 분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페이퍼로나 PPT 화면으로 띄우는 아미코젠이 아니라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 사업의 비전이구나 라는 그 아 이거구나 라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떨 때 온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장님들이 어떻게 할 때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경험이라는 걸 많이 할수록 다시 들을 때 들리는 게 달라요. 전 이 경험을 네트워크에서 참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동을 안 한 주간이 있잖아요. 그럼 사업 설명회 오면은 내용이 지루해요. 희한하더라고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새롭게 내 귀에 들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필드를 많이 움직여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거절당하고 막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막 안티도 만나고 막 이렇게 시달릴 때 있죠. 활동적일 때. 그럴 때는 희한하게 사업 설명회 와가지고는 뭔가 답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이런 경험들 하시나요? 정말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일주일이나 이렇게 움직인 시간들, 경험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사업 설명을 듣고 시스템에 있으면서 다시 정리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에 오류가 있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피드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듣고 또 듣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사업 설명이든 이 시스템의 강의든 여러 개를 듣다 보면 희한한 건 명단이 바뀌어요, 사장님. 왜 우리 이런 분들 만나시지 않나요? 만날 사람이 이제 바닥났어요, 이런. 명단이 다 끝났어요, 이런 표현들 하시는 파트너들 있죠. 그럴 때 방법은 뭐다? 다시 듣는다. 다시 들어서 다른 시각으로 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명단이 바뀌어요, 사장님. 진심으로. 처음에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눈높이가 있거든요. 제가 사회에서 잘 나갔으면 네트워크 하는 걸 좀 우습게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럼 네트워크를 하려고 딱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구한테 전해야지의 레벨이 낮아져요. 제품 써줄 사람, 내 말 잘 들을 사람 이런 수준으로요.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비전, 아미코젠의 크기 이걸 점점점 느끼면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이 어떻게 되게요? 점점 높아집니다. 안 그러던가요? 듣게 되면은요, 사장님 무조건 명단이 바뀐다. 거꾸로 말해서 내가 명단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시스템에 합류해서 들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단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메인데이가 화요일로 다음 주부터 바뀌는데 화요일날 메인데이에 참석하잖아요. 그럼 그날 메인데이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명단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사장님. 명단 노트 따로 갖고 다니시죠. 명단 수첩. 우리 그게 자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인데이라는 걸 해서 아침 11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여기서 사업자들 부딪히고 파트너 스폰서 만나고 강의 듣고 이 와중에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뭘 얻어야 하는 거죠? 새로운 명단에 대한 확보가 돼야 여러분의 시스템 합류나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미팅을 통해서 계속적인 새로운 명단을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많이 느끼지 않나요? 처음에 내가 전했던 방법.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은 좀 더 세련돼지고 좀 더 날카로워지지 않나요? 처음에 파트너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을 원하는 사람에게 마케팅으로, 그죠? 딱 봤을 때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에겐 세븐데이즈로 갈 수도 있겠고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미코젠을 접근시킬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죠. 정말 이거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접근 방법이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유튜브도 많이 시청하시잖아요. 매일매일 유튜브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게 된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조금 할 것 같다가 금방 사라지는 사람들 계시지 않나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래요. 차 있지가 않은 거예요. 차 있으면 뭐 누가 뭐라 하든 밖에서 유전자 검사를 뭘 어떻게 하든 이게 흔들려요, 사장님? 안 흔들리죠. 이해하시겠죠? 내가 아미코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우리 마케팅에 대한 어떠한 것들의 차별성이 있는지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이 공격해와도 어때요? 아무것도 흔들림도 없고 당연히 포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 해봤다고 벌써 포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이제 사인하시고 잠자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더 들으면 가슴이 뜰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서 사장님들 듣고 지겨울 때까지 또 듣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행동하자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알린다예요. 아까도 노성주 사장님과 얘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 파트너를 만나서 얘기할 때 이게 누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죠. 내가 아는 분 중에 뭐 어디에 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계속 프로필을 되게 장황하게 얘기하죠, 사장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정도 만나요. 그래서 그분 만나셨어요? 근데 만날 거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만나요. 일단 만나봐서 뭐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 사람이 요즘에 어떤지, 근황이 돈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하던 일은 어떤지, 그러니까 스폰서랑 상담할 때 이런 분이 있는데요 해서 프로필만 장황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만나고 또 만나고 물어봐도 어때요? 안 만난 거야. 무조건 만나고 알리시는 거예요. 사람들 SNS라는 게 요즘에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사실은 과거의 네트워크는요, 이게 퍼져가는데 굉장히 시간을 요구했지만 요즘의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SNS에 딱 띄우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알게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무조건 알린다. 먼저 찜해놓는다. 아셨죠? 무조건 부딪혀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미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거절의 연속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미팅을 거절받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거절을 받기 위한 미팅은 아니지만 무조건 미팅에서 우리는 거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행동을 자꾸 늦게 하시는 줄 아세요? 거절받을까 봐 겁내는 거예요. 사실은 네트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저도 저의 바이너리 속을 보게 되면요. 일단 거절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얼굴 두꺼운 사람들 있죠. 그냥 막 들이대는 사람들 신기한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저보다도 뛰어나요. 그런 능력은.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네트워크 가장 잘합니다. 사장님. 그분들은 거절에 대해서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 건 아니니까. 나를 디스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대부분 빨리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이걸 전했을 때 상대방이 나올 것까지도 미리 내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어때요?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부터 우리는요. 성공한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서 반응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무조건 던진다예요. 사장님. 무조건 부딪힌다. 그리고 거절을 상처받지 않는다. 거절에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만 훈련되더라도 사장님들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파트너들이 톡방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좀 봤어요. 우리는 맨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고 사인 받고. 이분은 버스를 안에서 옆좌석에 앉은 분한테 콜라겐 주면서 아미코젠 설명하고 또 이렇게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이 눈빛 때문에도 사인했겠다. 이런 애가 잡아먹을 듯한 눈빛 이런 거 뭐 유전자 검사 하죠. 이거는 어딘가의 소파에서 뭐 이렇게 수많은 미팅들을 합니다. 사장님. 노하우라기보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사진이 많이 찍혀야 돼요. 방법 없어요. 사장님. 하루에 이런 사진이 나를 향한 이 사진이 몇 건이나 톡방에 올라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보세요.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시죠. 미팅은 했어. 근데 안 올렸어. 이런 거 이제 올리세요. 적극적이 돼보자고요. 사장님. 내가 하는 미팅 곳곳에서 내가 머무르는 그곳, 내가 사인을 받는 그 장면,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찍으세요. 계속 찍어서요. 단톡방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루에 몇 건의 사진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요? 사람들 일이 우리의 활동량이라는 게 측정이 안 되잖아요. 활동량이라는 건 사인 받은 개수로 얘기할 수도 없고, 물론 매출이 많으면 활동을 많이 했겠다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우리가 매출이 딱딱딱 안 오르는 것의 시간도 우리가 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량이라는 걸 측정할 것이냐?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사장님. 스스로 동기부여되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타인의 행동이 나한테 동기부여되는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톡방이잖아요. 무조건 사진 올린다.
그럼 나는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내 사진이 3개고 5개고 몇 개가 올라올 것인가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보시고요. 이런 PPT도 만들어보세요. 사진으로. 나중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상 돼가지고 이 자료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장님? 활동하자라는 개념을 막연하게 해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활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자. 그래서 무조건 톡방에 올려보자. 목표를 가져보자. 하루에 3건이나 5건 정도를 가지고 무조건 나는 미팅 사진을 올려보겠다라고 마음먹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떨까요, 사장님? 돈을 벌 겁니다. 직급을 가실 거예요.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이거 마지막 사진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는 유전자 플래너라는 게 딱 다가오는 사진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톡에. 파트너의 아니면 소비자의 유전자를 보고서 뭔가 설명하고 있는 이 사진이 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유전자 플래너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일을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끊임없이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배우고요. 시스템을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할 거예요.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성공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부딪히는 문제가 뭐죠? 인간관계입니다, 사장님. 왜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행동을 해서 누군가를 리크루팅하고 파트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늘어나죠. 네트워크라는 건 관계 사업인 건 알고 계실 거고, 나라는 사람 혼자가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사장님? 관계들의 문제가 생겨요. 이걸 극복해야 또 성공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실은 뭐 아이템이 됐든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움직였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네트워크 중에. 근데 그분들이 또 네트워크에 실패를 하거나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사장님 누구나 나의 네트워크가 커지는 순간 인간관계 문제가 온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나요?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근데 사장님, 세상에 누구나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대요, 여자는. 가장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사장님이 난 아니에요. 진심으로는 내가 제일 잘났다, 똑똑하다, 이쁘다고 생각할걸요. 이 전체 한 200명, 300명 모인 공간에서 내가 제일 돋보이고 싶지 않나요? 이거 인간은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혀요. 왜요? 난 내가 제일 잘났어야 되는데 사장님은 사장님이 제일 잘났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딪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냐의 문제고, 이게 풀리면 네트워크는 성공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속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보다 잘났고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봐줄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봐줄 수 없으면 내 바이너리 속에 그들은 없어져요. 네트워크의 리더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인성을 갖추지 못한 파트너를 다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똑같이 다 내가 잘났어야만 하거든요. 내가 제일 잘나야만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내 네트워크에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나는 나보다 더 잘났거나 나보다 더 예쁜 걸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가. 진짜예요, 사장님. 저 이거 터득하느냐고 10몇 년 걸린 사람이에요. 저 진짜 그런 거 못 받아들여서 사람이거든요. 제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다 그러실걸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있잖아. 뭘 좀 잘하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렇게 뭔가 기분 나쁠까? 인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사장님? 희한하게 만약에 앞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네 번째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 정말 기가 막히게 강의해서 호응을 막 얻어.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살짝 내가 한 두 번째는 했나? 아니면 뭐 저 사람 오늘 왜 이렇게 나르지? 하여튼 이거는 나는 정말 인간이야. 그래, 전 정말 그래요. 난 인간입니다. 내가 저 죄인입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이유가요, 사장님. 이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의 크기, 난 그것이 인간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요, 사장님, 아주 오랜 시간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회사가 동업으로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동업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요 아주 성향이 완전 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DISC로 따지면 한 사람은 D나 D형 같은 DI, 한 사람은 CS. 정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동업을 해요, 사장님. 생각해보세요. 60년을 넘었거든요. 그 동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 해봤을까요? 너무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동업을 하자고 약속을 하는데 그들은 뭘 극복했을까? 그 두 사람이 그 관계에 극복한 게 저는 그 회사의 철학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친구의 동업자가 동업을 하면서 맹세한 게, 다짐한 게 뭐냐? 네 말이 다 오라예요. 네 말이 다 오라. 그거로 인간관계 풀어낸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시스템도 좋고 유전자를 향한 맞춤형 시장 준비되어 있는 거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성공해내기 위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건지도 몰라요. 인간관계만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사람들은 들어올 거고 이들을 놓치지 않을 거고 그 좋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네트워크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은 뭐죠? 네 말이 맞아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속에 있는 말인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예요. 네, 저 그거 항상 기억하고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할 것 같다? 아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걸 기본으로 하시게 돼서 인간관계를 쌓아가시게 된다면 네트워크 정말 성공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정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다른 거, 네 말이 먼저 맞아 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면 파트너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회사를 선택하고 나서 제가 마음이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아미코젠 퍼시픽의 대표는 두 영수예요. 황영수와 김영수. 그런데 제가 속은 몰라요. 서로의 속은 모르는데 두 분을 볼 때 어땠던가요? 좋아 보이는 거야, 관계가. 뭔가 이런 거 있죠. 나이 차이 나는 남자 둘인데 뭔가 서로 존중하는 것 같고 신뢰하는 것 같은 이거 그냥 느낌이에요, 사장님.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좋아하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느낌 있죠. 네. 그리고 서우 사장님이랑 박수현 사장님이. 근데 둘이 이렇게 같이 다니거나 이러진 않는 듯한데 그냥 제가 느낄 때 두 사람과 제가 관계를 이렇게 맺어보고 뭐 얘기 나눠보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미코젠을 왔는데 두 리더가 있는데 이 두 리더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 사람을 포진하려고 우리한테 서로 막 디스해. 우리 그럼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맞잖아.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두 분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신뢰를 갖는 그게 저는 아미코젠에 와서 제 마음이 되게 편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의 파트너, 여러분의 스폰서와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파트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내 스폰서와 지내는 모습,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가 그것을 갖는 순간 여러분의 파트너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아미코젠을 하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내가 스폰서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사장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까지 가고 나면 팀워크를 다지는 것까지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뭘까요? 나만 잘하면 돼요, 이제. 뭐 필요가 있는지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사장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근데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타인과의 비교예요. 아, 내가 타 네트워크에서 뭐였는데 여기 와서 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면 똑같은 시간 아미코젠을 했는데 누구는 더블이 되고 나는 아직도 다이아몬드가 안 된 거. 이런 거 있죠, 사장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 이거는 절대적인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타인과 비교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의 나와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권영애와 오늘은 좀 달라졌는지, 한 발자국이라도 성장을 했는지, 한 번이라도 욱하는 성질을 잠재웠는지, 한 번이라도 미팅을 더 했는지, 미팅을 할 때 스킬이 좀 더 좋아졌는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나아졌는지, 내가 정말 고운 말 썼는지, 화난다고 확 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요.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어제보다 내가 오늘 하나씩 조금씩 나아진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에 대한 고찰, 내가 얼마나 지난 과거의 나보다 더 나아졌는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타인과만 비교를 하시게 되니까 어때요? 포기하죠. 비교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싶지 않으니까. 타인과의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요, 사장님. 정말 자기 자신과의 비교, 어제 나와의 비교를 매일매일 하신다면 분명히 사장님은 어느 날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 또 하나, 마지막이에요. 당신에겐 그릿이 있는가요? 그릿. 그릿이라는 거는요, 사장님, 끈기, 열정 같은 거예요. 성공의 정의는요, 끝까지 해내는 것이래요. 내가 아무리 변명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도요, 끝까지 해내는 힘, 어려움을 겪어내는 힘, 끈질기게 성공할 때까지 버티는 힘, 그게 없으면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만큼의 그릿이라는 걸 갖고 있는지 측정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타고났어 너는. 누가 저한테 칭찬해 주셨어요. 말 잘하는 유전자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네. 타고났어. 당신 재능 있네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은요, 사장님, 수많은 성공자들이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다 뭐라고 얘기했냐는지 아세요? 재능이 아니고 노력이라고 말했대요. 그리고요, 열정이 아니라 어떤 열정이요? 끈기 있는 지독한 열정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것이 있어야 우린 결과적으로 뭘 갈 수 있다?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나만 잘하면 되겠죠? 네. 네. 정말 끈질기고 지독한 열정을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몇 개월 뿜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는 점점점 거대해질 겁니다, 사장님. 저는 이곳에서 버틸 거고 우리는 성장할 거고요. 회사가 정말 네트워크 업계 최초로 7층 건물에 4옥을 만들 거고요. 이곳에 DNA 검진센터 포함한 여러 개를 갖추게 될 겁니다. 이제 아미코젠이라는 회사 또는 유전자 맞춤형이라는 시작이 아마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전국에 퍼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 미리 선점을 한 혜택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사가 부족하다, 어떤 것도 핑계댈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희가 이것에 걸맞는 사람을 늘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 4억에 걸맞는 사업자가 되고 4억에 걸맞는 숫자의 아미코젠 회원들을 당겨낼 수 있을 것이냐에 저는 여름까지 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억이 지어지는 이전까지 50억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희 레전드 그룹이요. 그러면 4억이 지어지는 하반기에 저희는 월 100억을 할 겁니다. 월 100억을 하게 되면 탑10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1년 만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아미코젠 선택했어요, 사장님. 제가 어제도 원주에 가가지고 네트워크를 여러 개 오랫동안 저보다 더 많이 했던 분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가입할 수 없다. 난 이제 정말 정확한 거 가입해야지. 난 2번 다시 실패하면 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저도 그에 못지않은 선택을 한 거라고. 제가 12월에 아모표젠을 만날 때 난 실패할 수 없었다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었다고. 난 정확하게 결과를 내야 될 걸 선택을 했고 해야만 했고 그 선택을 통해서 결과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될 수많은 의무를 가지고 아미포젠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 왔기 때문에 살을 걸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미코젠이 거대해서 좋았던 게 아니에요. 키울 수 있는 기업이어서 좋았어요. 거대해질 수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거여서 좋았어요. 그럼 내가 키우면 되는 거니까. 저뿐만 아니라 사장님들 모두가 나를 키운다. 회사를 키우면 그건 내가 커지는 거거든요. 회사가 100억대 기업이 되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이아몬드 이상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제 가난하긴 글렀다고. 이 얘기들 우리가 늘 사업 설명마다 하지만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다. 사옥의 7월 출발과 함께 아미코젠은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정말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요. 사실 제가 아미코젠 출발하면서 모 기업에서 아미코젠을 엄청나게 디스하는 영상을 봅니다. 그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여기에 새 둥지를 틀려고 왔는데 아미코젠이 세 달 가보라는 거죠. 세 달 가면 없어질 거라고. 내가 진짜 근데 내가 똑같이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그걸 욕할 수는 없잖아요. 난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3개월에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1위 기업이 될 거라는 걸 내가 보여주고 증명해내야지 내 의무를 다하는 거죠. 전 그렇게 아미코젠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그건 왜냐하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 다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아미코젠이 18년 동안 또는 황영수 대표가 16년 동안 네트워크에서 계속 몸 바치고 만든 이 기업에서 우리가 그 꽃을 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해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사장님들 모두가 다 해내야만 하고 우리가 같이.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5월 12일입니다, 사장님. 그랜드 뭐라고 써있나요? 이노베이션이라고 써있죠. 스킨메드, 클리노믹스, 아미코젠 앞으로 내놓을 수많은 신제품들과 비전에 대한 제시가 될 거고요. 우리는 1000명대가 모일 예정입니다. 1000명대가 모일 건데 나는 몇 명과 함께 올 건가요? 그곳에 오는 나의 파트너 수가 여러분의 성장을 좌지우지할 거고요.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을 탄생시킬 겁니다. 다른 회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아미코젠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장님. 제가 대표주자로 오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10일 1000명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